유튜브나 커뮤니티를 보면 중소기업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중소기업에 가면 정말 인생이 망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방법만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꼭 맞는 중소기업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에서만 5번 이직을 해보고 한 회사에서 10년째 다니고 있는 15년차 팀장 라이프 메이크입니다. 여러분은 기업을 선택하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명확한 기준점 없이 쫓기듯 회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다 입사하고 나서 깨닫죠.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냐. 운도 없지. 이렇게 자책하거나 퇴근하고 다시 취업 사이트를 뒤적거리며 일과 이직 준비의 스트레스를 동시에 받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골라야 망하는 선택지를 줄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기준, 성장을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딱 3가지 숫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출액, 직원수, 그리고 평균 근속연수입니다. 이 3가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지표입니다. 회사의 매출은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돈이 들어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회사 규모도 커지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큰 프로젝트를 맡은 경험들이 결국 내 포트폴리오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원 수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건 사업이 확장되고 있거나 신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늘어나는데 평균 근속 연수가 너무 짧다. 이건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평균 근속 연수는 회사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직원이 잦은 퇴사 없이 오래 근무한다는 건 그만큼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기준, 회사 분위기입니다. 2가지를 관찰하셔야 하는데 이건 온라인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면접을 보며 직접 살펴보셔야 합니다. 범죄 심리학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이 여기는 관리가 안 된다 생각하고 쓰레기도 마구 버리게 되고 결국 더 큰 무질서로 이어진다는 이론이죠. 회사도 똑같습니다. 일단 입구가 깨끗한지 보셔야 합니다. 회사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입구에서조차 지저분하다면 안은 볼 것도 없겠죠. 사무실의 기본적인 관리 상태는 그 회사가 일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 엉망인 회의실, 여기저기 쌓여있는 짐과 서류들, 기본적인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의 업무 체계나 조직 문화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대표의 겉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전에 지금 다니는 회사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얘긴데요. 대표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패션 센스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굉장히 진취적이었고 미래지향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선 살짝 사짜 냄새가 나긴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직원 8명 작은 회사 대표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도입니다. 대표라는 자리는 회사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첫인상이 계약을 좌우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자신을 정돈한다는 건 단순히 멋을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100%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회사가 직원 30명의 100억 매출 회사가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준, 직무 연결성이 있는 곳인가입니다. 무작정 취업이 급해서 아무데나 갈 게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의 타이틀이나 규모보다는 나의 직무결이 딱 맞는 곳을 1순위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에 가면 보통 체계가 없어서 이것저것 잡다한 일을 맡게 되죠. 매일 과중한 업무와 쏟아지는 잡일에 시달리다 보면 다음을 준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좋은 회사로 가겠다는 계획은 점점 미뤄지게 될 것입니다. 내 방향성과 맞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가보세요. 어차피 여러분의 끝은 지금 그 회사가 아닙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갈고 닦은 경험이 내가 진짜 원했던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 기준, 단순한 일만 하는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입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챗 GPT 같은 AI가 도입되면서 경력직 한 명이 AI를 활용해 예전 신입 여러 명의 일을 해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 자료조사, 반복하는 엑셀 작업 같은 일만 하는 곳이라면 여러분의 경쟁력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중소기업을 골라야 할까요?
면접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제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인가요? 작은 규모라도 좋으니 단순 잡무가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체계가 없어 신입에게도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맨땅에 헤딩하게 만드는 중소기업의 그 거친 환경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해본 경험은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성을 증명하는 숫자, 깨진 유리창이 없는 분위기, 내 목적지와 일치하는 직무 해결, 마지막으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경험들.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회사의 이름표가 아니라 실력과 관리된 이력서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일단 가보세요. 여러분의 끝은 지금 그 회사가 아닙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